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계속 감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해야 된다는 것은요. 몇 급 감염병이다? 3급 감염병이에요. 그럼 보기 중에서 3급 감염병을 찾는 것입니다. 1번 패스트, 2번 A형 간염, 3번 성홍열, 4번 쯔쯔가무시, 5 신종 인플루엔자. 이 중에 3급 감염병 뭐예요? 4번 쯔쯔가무시입니다. 1. 패스트는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패탕크 할 때 그 패죠? 1급 감염병이에요. 2번 A형 간염은요. 2급 감염병입니다. 3번 성홍열은요. 2급이죠. 열자 들어가는 거는 다 3급인데 성홍열만 2급이죠. 이렇게 암기했어요. 또 쯔쯔가무시는요. 발발쯔. 쥐새끼 때문에 생긴다 3급 감염병인데요.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찐득이입니다. 쥐새끼 털에 붙은 찐득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그냥 찐득이 감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4. 신종 인플루엔자는 뭐예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패탕크 신. 거기서 두 번째로 나오는 신입니다. 첫 번째 신은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었어요. 지금은 다 종식돼서 4급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플루 1급 감염병이에요.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4급입니다. 4급.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며 세계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은 보기에 답이 있다고 했죠? 세계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1. 동물 원인 감염병. 2. 인수공통 감염병. 4. 해외 신종 감염병. 4. 의료기관 감염병. 5. 제사성병 감염병. 정답은요? 3번 해외 신종 감염병이에요.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생겼잖아요. 중국에서 왔잖아요.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된다. 또 세계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한다.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라고 하면 안 되죠. 코비드19 2019년에 생겼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해외 신종 감염병입니다. 이게 몇 급이에요? 1급이죠. 1급은요. 생물 테러해서 생긴 감염병이든지 치명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든지 음압격리 철저하게 격리를 하거나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 병상이 없어서 막 코호트 격리도 하고 했잖아요. 같은 병이 걸린 사람끼리 모아놓는 거 코호트 격리. 또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사실 코로나가요. 2019년 1월 달에 그 설 지나고 바로 그냥 터졌어요. 유행 예견으로 긴급하다.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찔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무뎌지네요.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높은 수준의 격리? 정답 1번 1급 감염병으로 딱 가세요. 음압격리, 높은 수준의 격리,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유행 예견 1급이죠. 즉시 신고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는 누가 가지고 있죠? 의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급이 보존해야 되는 기록부는요. 10년이에요. 수술 기록 의사가 하죠. 10년 동안 보존합니다. 의사급이 보관해야 되는 거는 다 10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 혈액관리 기록은 의사급이 보관해야 된다. 10년 보관해야 된다. 3년 보관해야 되는 거 진단서입니다. 처방전은 2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간호사, 조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취급하는 것들은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의사가 다 보관해야 되지만은요. 간호기록부, 이거는 직원이 쓰는 거잖아요. 간호사, 뭐 조산사가 쓰잖아요. 그렇죠? 가정간호기록부, 환자의 명부, 또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은요. 방사선사가 찍어요. 검사소견 기록부, 요런 거 5년입니다. 수술 의사가 하죠? 진료 의사가 하죠? 요런 기록부는요. 10년이에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 자는 1. 결핵 현성 환자, 2. 결핵 의사 환자, 3. 전염성 결핵 환자, 4. 잠복 결핵 감염자, 5. 건강 보균자. 정답은요?
결핵 의사 환자예요. 임상적으로도 방사선학적으로도 조직학적으로도 결핵에는 해당이 되는데 모든 것이 결핵을 가르친다, 결핵처럼 보이는데 균 검사는 양성이 안 나왔어. 그럼 아직 확진은 아닌 거죠? 결핵 의사 환자입니다. 모든 게 결핵 같아 보이는데 균 검사만 확인이 안 된 게 결핵 의사 환자예요.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죠? 이 용어 정말 너무 중요하죠. 결핵 환자는요, 이미 명확한 거예요. 결핵 균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결핵 의사 환자는요, 아직 균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엑스레이 모든 것이 다 결핵을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균 검사만 양성 확인이 안 된 게 의사 환자입니다. 마치 모든 게 결핵 같아 보인다. 여기서의 의사는요, 닥터가 아니에요. 마치 뭐뭐 같아 보인다, 흡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는요,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이었는데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이 없대요. 이 소견이 모두 결핵인 게 의사 환자고요. 소견이 없는 것이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잠복은요, 소견이 없어야 돼요. 결핵 의사 환자는요, 소견은 다 결핵이어야 돼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발병의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원인을 규명한다 하면 딱 나와야 됩니다. 1. 감시, 2. 역학조사, 3. 표본 감시, 4. 감염병의 예방조치, 5.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정답은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코로나도 초창기에 중국에서 터졌을 때 역학조사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박쥐가 원인이다, 뭐 실험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런 원인을 굉장히 규명했었죠. 역학조사입니다. 혈액관리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혈액관리법에서 센 거 뭐 있었죠? 1. 혈액 매매 행위를 한 자. 여러분 딱 답 나와야 돼요. 2. 혈액 제재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 제재를 공급한 자. 3. 체열 전 헌혈자에게 건강 진단을 하지 않은 자. 4.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체열 검사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정답은요? 1번 혈액 매매 행위 5라고 했어요. 혈액 매매 행위는 안 됩니다. 헌혈증을 돈 주고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5번 체열 검사에서 알게 된 환자 비밀 누설한 자. 이거는 벌칙 뭘까요? 보통 환자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요, 3, 3이었잖아요. 체열 검사에서 알게 된 환자 비밀 누설한 자는 답이 다릅니다. 뭐예요? 2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구별하셔야 됩니다. 체열 금지 대상자 명부 작성, 관리 업무상 알게 된 환자 비밀 누설. 혈액관리법에서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어. 이거는 2입니다. 이거는 좀 별도로 아셔야겠죠? 그냥 정신질환자의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결핵 환자의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3이고요. 혈액관리법에서 환자 비밀을 누설하면은 2가 되는 것입니다. 혈액 매매 행위 5. 환자 비밀 누설, 뭐 결핵이든 정신질환자든 환자 비밀 누설 3.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했어. 3이죠. 태아 성간별 행위 금지하는 거 2입니다. 8개월 이후부터는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줄 수 있는데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 거부했어. 격리 거부했어. 1이에요. 전염성 결핵 환자인데 일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니까. 이거 위반하면은요 1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혈액 매매 행위 5죠. 환자 비밀 누설했어. 3이죠. 혈액관리법에서 환자 비밀 누설하면은요 2죠. 정신질환자에게 노동 강요했어. 3이죠. 또 격리 거부했어. 치료 거부했어. 1이고요.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정지를 위반했다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1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원 장은 동의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입원한 날부터 몇 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가?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2개월하고 3개월 중에 헷갈리시죠? 퇴원하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물어보죠? 2개월마다 물어봅니다. 동의 입원했어. 자의 입원했어.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고요. 저 퇴원할 거예요. 그러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거죠. 2개월마다 물어본다. 3개월짜리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예요? 부모가 입원시켰을 때 3개월이죠. 동의 입원한 정신질환자에게 2개월 이전부터 퇴원하실 거예요.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뭐예요? 부모 둘이서 자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입원 기간이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이건 2개월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예시 들었잖아요. 곰이 사람이 되려면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은 있어야 된다.
3개월이면 90일이니까 100일에 근접하죠? 2개월보다는. 그러면 정신병원에 엄마, 아빠가 입원시킬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조금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오려면은요, 3개월은 입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는 겁니다. 또 응급입원 3일 동안 가능하다. 응급입원 왜 시키죠?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을 때, 뭐 조현병 환자 칼부림하고 이랬을 때 이거 언제 동의 입원시켜요? 동의가 되겠어요? 언제 보호 의무자 찾고 있어요? 경찰관과 의사가 응급입원 3일 시킨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5년마다 정신질환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1. 보건복지부 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관할보건소장, 5. 질병관리청장. 정답은요? 1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나라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요, 높은 사람이죠. 장관이 되겠습니다. 장관. 기본 계획은 거의 다 5년마다 세워요. 그래서 감염병 기본 계획 5년마다 한다. 정신질환 기본 계획 5년마다 한다. 구강 기본 계획 5년마다 한다.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마다 한다. 결핵관리 종합계획 다 5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계획 중에서 매년 하는 계획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특이하니까 국가고시 진짜 자주 나오죠. 영유아 구강보건계획, 임산부 구강보건계획 매년 한다 또는 1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영유아, 임산부, 모자 보건의 대상이죠. 건강이 취약합니다.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건강을 나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죠. 구강보건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가 없으면요, 전신 건강이 매우 안 좋아져요. 왜? 음식물을 씹지를 못하죠? 그러면 소화를 못합니다. 소화를 못하면 위장장애가 생기죠? 또는 이가 썩었는데 치료를 안 했어요? 그 균이 막 심장으로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강보건 계획은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된다. 매년 해야 된다 이거죠. 검진은요? 6개월마다 해라. 충치 생기지 않게 불소를 도포하는 것도 6개월마다 해라. 스케일링도 6개월마다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케일링 한 지 1년 넘으신 분들 치과 가서 빨리 스케일링 하세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 구강 실태조사, 구강은 좀 더 신경 써야 돼. 자자 3년마다. 구실삼. 그래서 이것도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잖아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이고 다른 기본 계획은 다 5년인데 구강 실태조사만 3년마다고 구실삼. 영유아 임산부의 계획, 구강 보건 계획은 매년 한다. 1년마다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의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하는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요? 몇 년이죠? 5년마다 했죠. 하지만 구강실태조사는요. 구실삼 3년마다 한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인데 실태조사 3년마다였죠. 1. 학교, 2. 사업장, 3. 노인장애인, 4. 중환자, 5.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뭘까요?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조사, 연구, 교육사업 다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중환자는요, 환자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구강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요, 국민들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라, 건강을 유지 증진해라. 이게 모든 그냥 사업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충치 생기지 말아라. 학교, 사업장, 회사원들,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음 설명하는 용어는 전파 가능성 2급 이렇게 바로 나오세요. 결핵예방법상 다음 용어는 결핵에서는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반드시 알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빈출 키워드예요.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 여러분, 이 말이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키워드, 포인트 단어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성,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1. 결핵 환자, 2. 결핵 의사 환자, 3. 잠복 결핵 감염자, 4. 전염성 결핵 환자, 5. 결핵 환자 접촉자. 정답 뭐예요? 양성, 음성 나오면 뭔지 몰라도 일단 잠복으로 가라고 했죠?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여러분, 결핵은 뭐예요?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 확실하게 나오면 결핵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는데
결핵 감염 검사는 양성이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잠복 결핵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결핵은요,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결핵 환자는요, 결핵균 검사에서 완전히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야 결핵 환자예요. 그럼 결핵 의사 환자는 뭐예요? 마치 결핵 같아 보여요. 모든 것이 임상적으로나 방사선학적으로나 조직학적 소견은 다 결핵인데 결핵균 검사에서는 양성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결핵 의사 환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견이 있어? 그거는 의사 환자고요. 모든 소견이 없어? 그러면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아시겠죠? 결핵에 감염되었지만 결핵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이고 모든 소견은 하나도 없고 균 검사도 확인 안 됐어. 이게 잠복입니다. 그래서 양성과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잠복으로 가시고요. 소견이 완전히 있어. 이거는 의사 환자로 가세요. 이렇게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이 비법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결핵 환자,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된 사람만 환자예요. 그럼 양성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의사 환자나 잠복 결핵 감염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은 결핵 같아 보이는데 균 검사는 양성이 확인이 안 된 사람. 또 잠복 결핵 감염자는 소견은 하나도 없는데 결핵 감염 검사는 확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양성과 음성이라는 게 나오면은 잠복으로 가시고요. 소견은 완전 결핵이다. 이거는 의사 환자로 가세요. 결핵 환자 진단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어디에 신고를 하는가? 의료기관의 장이 누군지 먼저 생각을 하고 보기를 읽어보세요. 의료기관의 장은요, 그 병원의 장이에요. 1. 소속된 의사. 2. 관할 보건소장. 3. 보건복지부 장관. 4. 한국결핵협회 회장. 5. 시장 군수구청장. 정답은요? 결핵 환자죠. 감염병 환자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합니다. 의료기관의 장, 병원장은요, 관할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를 하고요. 감염병 환자가 왔어.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하죠. 2, 3급 감염병은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죠. 4급 감염병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소속된 의사는요, 그 병원에 소속된 의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 닥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소속된 의사는 그 병원에 책임을 지는 병원의 장은 아니잖아요. 의료기관의 장, 원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의료기관의 장, 이 병원장이요,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소속된 의사는 어디다 보고하냐 이렇게 나오면은요,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 병원장으로 생각하세요. 짧게. 소속되어 있는 의사, 페이닥터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보고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요, 병원장은요,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혈액관리법상 타인에게 수혈을 하기 위한 헌혈 적합자는 타인한테 피를 주기 위해서 피를 뽑으려면 깨끗한 피를 뽑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피, 매독피 이런 거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C형간염 환자. 2.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3. 체온이 섭씨 38도인 자. 4. 체중이 40kg인 여자. 5. 맥박이 1분의 78회인 남자. 헌혈 적합자, 건강한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 5번이죠.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까지가 정상이에요. C형 간염 환자 피를 누군가에게 수혈해주면 안 되죠.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체온이 섭씨 38도야 염증이 드글드글하겠죠. 체중이 40kg인 여자 안 된다. 남자는 50kg 미만 안 되고 여자는 45kg 미만은 피 뽑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체열 금지 대상자. 이 사람한테 피를 뽑으면 왜 안 돼? 이 피로 다른 사람을 또 피를 줘야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도 안 되고 45kg 미만인데 피 뽑으면 이 사람 빈혈 때문에 픽 쓰러져서 다치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체혈, 피를 뽑는 걸 금지합니다.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감염병 환자 피 쓸모없어 뽑지 마. 약물 복용 환자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피를 뽑지 말라 이거예요. 이 피 다 뽑아놓고 이렇게 분별해서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LA 산불 장난 아니죠? 미리미리 불조심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불이 나고선 그걸 끌려면은요 너무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열 금지 대상자 안 좋은 피는 애초에 뽑지 마라 이거예요. 무작정 뽑고 그거 선별하다가 에이즈피 다른 사람한테 수혈해주면 큰일 나니까. 남자 50kg 안 되면 피 뽑지 말아라. 여자 45kg 미만도 뽑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환자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 안 됐으면 안 된다.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은 지나야 된다.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 안 됐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환자 피도 안 된다.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이 산모도 피가 없어요.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피 뽑지 않는다.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환자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했을 때 처해지는 벌칙은 환자 비밀 누설 보기 볼 것도 없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죠. 그런데 환자 비밀은 비밀인데 혈액관리법상 저 사람이 에이즈피야. 저 사람 부적격 혈액이래. 이렇게 비밀 누설하는 거는요. 그건 2예요. 혈액관리법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2가 되고요. 그런 말 없이 그냥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하면은 3 가세요. 환자 비밀 누설했어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 안 나오고요. 뭐 전염성 결핵 환자가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환자 비밀 누설. 정신질환자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환자 비밀 누설. 그러면 3이 되겠습니다. 뭐 국가고시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처럼 쉽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쉽습니다. 단지 미사여구가 조금 붙을 뿐이에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식수 사용을 못할 때 사용 금지 기간 동안 별도의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는 자는 물 먹지 마세요 했으면 물 줘야겠죠? 누가 할까요? 1.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청장.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4. 보건복지부 장관. 5.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여러분 이런 보기 보면 어질어질하죠? 웬만한 거 답이 다 뭐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간다. 정답은요? 2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답으로 하면은 틀릴 게 웬만하면 없어요. 체열 전 해야 하는 건강진단이 아닌 것은 체열이 뭐예요? 피 뽑는 거죠? 뭐 헌혈하는 거죠? 건강진단을 해야 됩니다. 1. 혈압 측정. 2. 체중 측정. 3. 체지방 검사. 4. 체온 및 맥박 측정. 5. 문진 시즌 및 촉진. 이 중에서 안 해도 되는 거? 3번 체지방 검사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체중은 쟀었죠? 활력 징후는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체열 전 건강진단. 피 뽑기 전에 이 사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진, 시진, 촉진. 물어도 보고, 뭐 눈으로도 보고, 이렇게 두들겨도 봅니다. 활력 징후는 기본적으로 다 측정해요. 체열을 하던, 어디가 아프던, 입원을 하던, 그냥 활력 징후는 거의 맨날 측정합니다. 체중은요? 여자는 45kg 미만이면 피 안 뽑죠. 남자는 50kg 미만이면 피 안 뽑아요. 또 빈혈 검사. 빈혈 있는 사람 피 뽑았다가 픽 쓰러져가지고 낙상돼서 머리 다쳐서 죽은 그런 과거의 일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개수 검사. 과거에 헌혈 경력이 있는지. 왜? 부적격 혈액으로 판명났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 뭐 에이즈피다 이런 경우. 또 혈액 검사 결과 보겠죠. 체열 금지 대상자 여부도 조회합니다. 체열 금지 대상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피 뽑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헌혈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누가 정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보통은요.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인데요. 감염병 환자, 누구에게 감염시키니까 안 되겠죠? 또 약물을 현재 복용하고 있는 환자도 안 된다는 거.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환자 안 되고요. 또 뭔가 장기를 이식받거나 각막을 이식받거나 하면은요. 면역 억제제를 계속 투여해야 된대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체열 금지 대상자가 되겠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핵 환자가 결핵 전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결핵병원에 입원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결핵 걸렸어 입원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약간 좀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1. 보호자 2. 주치의 3.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 장관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답은요? 5번이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만약에 제가 결핵 걸렸어요. 귀간주님 입원하셔야겠어요. 시도지사,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 지금 누구예요? 서울시장 누구죠? 예, 오세훈 씨인가요? 예, 오세훈 씨가 귀간주님 입원하세요. 그럼 입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보건소장이 입원하래. 싫은데요? 저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요? 이러겠죠. 보건복지부 장관 너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시도지사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답을 모르시면요. 웬만한 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찍으시면 맞습니다. 결핵 예방법. 결핵 전염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 옮길 것 같아. 입원하세요. 명령하는 사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여기서
당신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지금 결핵 걸렸어. 특정 그 많은 고객들한테 다 옮길 거니까 이 일 하지 말고 좀 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돼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도지사, 서울시, 경기도지사여야 되는데 세종시는요? 세종시의 시장이 세종시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이에요. 또 제주도의 도지사가요? 제주도지사가 아니라요. 특별자치도지사예요. 그래서 세종시랑 제주도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입원하지 마세요. 서울시, 경기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거고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마세요. 제주도에 그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결핵 크고 옮기면은 한국 이미지 나빠져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그냥 웬만하면 다 맞죠. 근데 시도지사의 변형된 이름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라고 보세요. 특별자치시의 시장,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니까요. 업무에 종사하지 마세요. 잡 아닙니까? 잡은 특별하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잡스탑 하는 게 특특이에요. 잡스탑, 특특. 결핵 환자 진단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 환자 누구한테 신고하냐?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병원장이에요. 의원은 웬만하면 그 의원이 의료기관의 장이죠? 누구한테 신고해요? 보건소장한테 신고하고, 감염병 환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소속된 의사, 병원에서 의사가 3명 있어. 그 사람이 소속된 의사죠? 의료기관의 장, 대표 원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표 원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 환자를 진단한 경우 누구에게 보고하냐? 소속된 의사면 월급쟁이 의사 페이 닥터일 수 있죠? 대표 원장, 의료기관의 장한테 보고한다 이거예요. 근데 의료기관의 장은 그 위에 자기 위에 있는 의사가 없잖아요.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변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마치 결핵 같아 보여? 의사 환자 아닙니까? 균검사는 양성 확인이 안 되었다. 이 얘기죠. 결핵관리법상 결핵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했을 때 벌칙. 환자 비밀 누설은 무조건 3.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든지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핵 예방법상이든 앞에 뭐가 붙든 환자 비밀 누설은 3.3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대상자 비밀 누설은 2이에요. 그러나 간호조무사 시험이죠. 3.3입니다. 무면허 간호행위는 어느 법에 저촉될까? 1. 간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공중위생관리법, 5. 의료유사법. 정답은요? 2번 의료법입니다. 무면허 간호행위 면허 없을 때 의료법에 저촉된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자격 받은 후 몇 년마다 누구한테 신고해요? 3년마다 나 취업했는지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협회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 보수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신고도 해야 돼요.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몇 년마다 신고하냐? 3년마다이다. 모든 법의 목적은 뭐예요? 국민들아 건강해라 이거예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라 이게 목적입니다. 의료법의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의료법이다.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이에요. 보편적인, 기본적인이 아니고요. 의료법에서 목적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아라 이거죠.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해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해라. 국민들아 건강해라. 이게 바로 이 감염병의 목적이죠. 정신건강증진법, 국민정신 건강해라 이거죠. 결핵예방법, 국민들아 건강해라. 질병예방, 건강증진입니다. 구강보건법 역시 구강질환예방, 구강건강증진. 혈액관리법은요.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